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좀 움직여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저는 오늘도 무탈하게 하루를 또 잘 보냈습니다. 맛있는 도시락도 싸서 밖에서 먹었어요. 오늘은 아주 남편분이 투병 중이신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을 만나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음식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뜨개질하는 여자, 일상이 기적인 여자, 시 읽어주는 여자,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여자, 다시 살아났네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7시에 오픈하기로 했는데 일찍들 들어오셨네요. 저는 아직, 여러분은 식사는 하셨나요? 저는 아직 식사를 못했어요. 오늘은 입안이 좀 까칠까칠해요. 어제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입안이 까칠까칠해서 오늘은 제가 먹는 이 파워 칵테일이라는 이 아침에 먹는 영양 주스가 있어요. 이 주스하고 제가 산소가 들어가 있는 이 액티바이저 요거를 저녁 식사로 하려고 합니다. 보통 아침에 제가 식사 대신해서 이렇게 먹는데 오늘은 아침에도 먹었지만 저녁은 밥을 먹기는 싫고 여름이라서 그런지 밥은 먹기는 싫고 그래서 제가 저녁에는 주스로 저녁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 댓글도 또 남겨주시고 오시면 최소한 30분은 저하고 놀다 가시는 거예요. 놀다 가셔야 돼요. 최소한 30분은 놀다 가세요.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 제가 여러분께 오늘 또 시를 또 읊어드릴게요. 시를 읊어드리고 사실은 뜨개질을 가방을 만들었는데 지난번 보셨잖아요. 가방을 만들었는데 짱구 같은 거예요. 가방이. 액티바이저 3스푼. 오늘 뭐 기분이다 4스푼. 짱구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풀렸어요. 다 풀려가지고 지금 새로 이렇게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앞에 만들었던 겨자색은 마음에 드는데 이건 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만듭니다. 오늘 아까 오후에 한 4시쯤 풀어가지고 지금 다시 만들고 있어요. 제가 먹는 이 제품은 저를 암에서 구해준 친구예요. 제가 암을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암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못 먹을 때 그리고 제가 영양 밸런스가 안 맞아서 항암으로 힘들어할 때 그때 먹으면서 힘을 많이 줬던 독일 PM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주스예요. 저는 지금 독일 PM 주스의 사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닉네임은 다시 살아났네요. 또 일상이 기적인 여자. 유튜브에도 일상이 기적인 여자로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는 많이 올리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저는 라이브는 지금 한 4번? 5번? 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라이브 한 게. 정말 신생 아주 애기 같은 라이브 크리에이터입니다. 근데 제가 특별한 주제를 재미나게 뭐 노래도 하고 노래도 틀어드리고 막 그러면 좋은데 그냥 저는 매일매일 살아있는 것이 기뻐요. 저는 8개월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2018년도에
오늘은 조금 이 가슴 쪽이, 갈비뼈 쪽이 좀 뻐근하기는 하네요. 제가 폐암을 앓고 있거든요. 폐암과 뼈암을 같이 앓고 있어요. 유방암은 이미 지나갔고, 두 번째 온 14년 만에 온 암이 뼈암과 폐암의 말기암이었어요. 뭐 폐도 완전히 암으로 다 덮여 있었고, 뼈도 거의 뭐 곳곳이 다 뼈도 암으로 덮여 있어서 그래서 8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 이제 저희 남편이 그 선배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제 CD를 가지고 가서 이제 MRI를 촬영하고 PET-CT를 찍은 그 CD를 가지고 가서 또 물어본 거예요. 이제 아산병원에서 진단을 그렇게 받았는데, 또 물어보니까 5개월밖에 못 산대. 8개월보다 더 짧은 5개월밖에 못 산대. 저보고 주변 정리하래요. 살림 정리도 하고, 옷가지 정리도 하고, 사람들 관계도 정리하고, 감정 정리도 하고, 주변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주변 정리하라고 했을 때 정말 그때는 처음에 진단받을 때보다도 좀 마음이 더 좀 쿵했어요. 뭘 정리해야 되지? 내 주변 정리를 뭘 어떻게 한단 말이야? 제가 26년 동안 직장 생활했으니까 옷은 또 정장이며, 옷은 얼마나 많을 것이며, 신발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이며, 뭐 갖가지 양산이라든지, 요즘 많이 햇볕이 세졌죠? 양산이라든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지 했는데 3년 동안은 정말 눈물의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아파서. 그 주변 정리는 제대로 할 겨를도 없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숨쉬기도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누워있는 시간이 3년이었거든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 병원에서 주는 마약성 진통제 그거 먹고 좀 진통이 좀 가라앉으면 살짝 잠이 들었다가 다시 또 깨어나면 또 다시 진통이 시작되고, 그럼 또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 시간이 3년이 흘렀는데, 그때 만난 주스가 얘예요. 저하고 잘 흔히 말하는 운때가 맞았나 봐요. 저는 물론 이 제품 말고도 저를 도와준 제품도 있지만, 이 제품을 먹으면서 제가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초대는 제가 응할 수가 없고요. 댓글에 같이 참여해 주신다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소통할게요. 제가 지금 초대에 응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저도 라이브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초대에 응해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하다 보면 이게 대화의 틀이, 흐름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를 찾아온 우리 친구분들한테는 또 미안한 게 되고, 예. 그래서 제가 초대에는 응하지 않고 일단 저만의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 저녁 먹어야 돼요. 이게 저의 저녁이에요. 오늘은 저녁을 맛있는 주스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PM 제품은 식사 대용으로도 가능해요. 왜냐면은 56가지 곡물, 야채, 과일 같은 것들이 들어있으면서 효소화 시켜놨기 때문에 흡수가 아주 잘 되거든요. 흡수가 잘 되니까 이렇게 영양이 좀 충분해지죠. 충분해지니까 이걸 먹으면서 식사 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 제 친구가 돌아왔어요. 제 남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네. 제 친구분들이 들어왔어요. 제 친구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 제목이 어느 95세 어른의 쑥이에요. 어느 95세 어른의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에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9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었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난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9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요즘에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50대 후반인데 지금 거의 뭐 한 80km, 시속 80km로 달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5세 그 노인분이 쓰신 그 글에도 보면 95이지만 65세 정년을 하고 나면 보통 이분처럼 이제 나는 다 살았구나. 이제 내가 살면 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요즘에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년 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정년 후의 삶.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65세가 정년인데 우리나라도 70세 정년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65세는 정말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그 나이에 정년을 맞이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볼 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능력 있는 분들이 그만두셔야 되잖아요, 그 일자리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년으로 물러나야 그 다음 세대들이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 다음 세대들이 취업을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요즘처럼 인구 수가 작게 불어나고 이럴 때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정말 노인 인구만 많아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너무 빨리 정년이 와서 남은 이분처럼 95세 일기를 쓰신 그분처럼 남은 30년을 준비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후회하게 되는 일을 하지 말자 싶어서 제가 요즘 시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려요. 저는 여러분께 제가 암환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보기에는 생생해 보이지만 암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7년째니까 말기에서 회복되어서 지금은 뼈암은 정지 상태, 폐암은 조금 남아있고, 그래서 항암제를 3주씩 먹는 암환우입니다. 그래도 저는 앞으로의 30년을 계획해요. 앞으로의 30년을 계획해서 지금 어학 공부, 나름대로 영어 공부도 하고 일어 공부도 조금씩 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손에 닿는 대로 책을 가까이 두려고 애를 쓰거든요. 우리 모두가 후회하지 말자고요. 제가 은퇴가 리타이어리라고,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게 은퇴라는 의미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제 각자의 남은 시간들을 계산하면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좀 배워보고 싶다, 또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싶다,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거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일을 찾는 그런 방법도 좋으실 것 같기도 해요. 제 주위에도 보면 퇴직하시고 그냥 집에 계시면서 1년, 2년 그냥 보내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어깨도 늘어지고 좀 그런 분들을 뵈면 좀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은퇴가 없어요. 저는 독일 PM 사업가로서 그냥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가 먹고 좋아진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만나서 이렇게 설명도 드릴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건강을 찾아가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도울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시면 제 프로필에 제 그 연락처랑 그리고 제가 먹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씩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시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멀면 못 가고요. 부산에 계신 분들이면 더 좋고, 그나마 뭐 대구 이런 데까지는 괜찮겠죠? 갈 수 있어요. 지금은 건강을 많이 찾았으니까 갈 수 있어요. 제가 저녁을 지금 주스로 마시고 있는데 아주 맛이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그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서 선물도 보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팀 가입도 해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활동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가고 있네요. 저녁에 또 교회 가셔야 돼서 이제 제가 준비를 못 해드리니까 밥은 해놨는데 냉장고에 사실은 된장찌개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먹고 싶던 라면을 드시나 봐요. 라면 가끔 먹는 거 좋아요. 저도 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저 초대하지 마세요. 저 초대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댓글을 달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어오세요. 저를 초대하시지 마시고. 네, 최근에 제가 먹고 있는 이 주스를 그렇지 않아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 많이 한 거에다 또 요즘 공부를 더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공부를 하냐면 이 액티바이저라는 이 제품은 우리 혈관에 산소를 넣어주고, 그리고 혈관이 우리가 막혀있던 혈관이 뚫어지고 또 이게 딱딱해진 혈관들을 좀 부드럽게 해주면서 이 혈관의 부스터 역할을 해서 열을 내줍니다. 열을 내주면서 우리 몸의 체온이 1.5도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여기에 4스푼을 넣었는데 이 파워 칵테일 안에는 2스푼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럼 저는 6스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에 먹으면 굉장한 에너지가 생기죠. 하루를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어요. 뭐 흔하게 말하면 코발라빈, 비타민 1부터 12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피로감 해소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주스예요. 또 흔히 말해서 기적의 주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그 열매들은 우리가 슈퍼푸드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열대 과일 중에 과라나라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에 주성분이 비타민 C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 있어서
흔히 뭐 주위에서 뭐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이러네. 천연 카페인에다가 우리 커피 한 봉지에 들어있는 양은 150g 정도, 아니 15g 정도 된다면 이거는 아주 미미해요. 10g도 안 들어있어요. 천연 카페인이고. 그래서 건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먹어도 되는 그런 주스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아무래도 저 같은 암환우들은 굉장히 이게 혈액순환도 안 되고 대사장애가 많은데 대사장애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궁금하신 점들은 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점들은 제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프로필에 들어오셔서 구경하시면서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성실히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시를 읽어주는 여자예요. 인문학을 저는 참 여러 분야가 인문학으로 분류가 되는데 시도 그 중에 한 분야죠. 시도 그 분야 중에 하나이고 철학도 그 분야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나태주 시인의 시를 많이 읽고, 그리고 이혜인 수녀님, 이혜인 시인님의 시도 많이 읽고 있는 편이에요. 조금 정서가 좀 안정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 읽어주는 여자로 저는 그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시 읽어주는 여자. 밝고 명랑하게 시 읽어주는 여자. 오늘은 사랑의 답함이라는 나태주 시인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릴게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의 답함, 나태주. 나태주님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네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초대에 응할 수는 없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서 초대에 응할 수는 없고요. 선물이라는 시도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나태주 시인의 시거든요.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안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굉장히 많이 아팠던 시기가 있어요. 이분은 아주 촌이죠. 아주 농촌, 아주 외진 곳에서 교사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삶의 순간 중에 굉장히 아픈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아내의 간호를 받는데 사실은 아내도 몸이 아픈 상태인 거예요. 약을 먹어가면서 남편을 간호했던 거죠.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시를 보면 아내를 향한 사랑에 대한 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랑에 대해서 아내에 대한 보답으로 쓴 시들이 엄청 많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시도, 선물이란 시도 아마 자신의 아내를 향한 그런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 코바늘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대? 여기 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시를 많이 들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지금 상태를 또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 뼈가 아픈 고통이라는 게,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제가 이 턱뼈를 깎는 수술을 했었어요. 염증이 심해져가지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항암하면서 어떤 약물하고 충돌됐는지 모르겠지만 잇몸의 뼈가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해놨던 부분이 모두 다 염증이 다 생기는 거예요. 잇몸뼈가 녹아내리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턱뼈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염증이 전이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턱뼈를 깎는 임플란트를 다 뽑아내고 치아를 뽑아내고 뿌리까지 다 뽑아내고 그리고 턱뼈까지 좀 깎아내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짧았는데 이게 마취가 깨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 뼈를 깎는 고통을 느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진짜로 뼈를 깎는 고통을 느꼈어요. 근데 뼈로 많이 아팠던 시간에는 뼈를 깎는 고통은 거기에 비하면 뼈암 시간이 더 아팠던 것 같아요. 뼈암 시간에는 그 시간에는 인사불성이 될 만큼 제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턱뼈를 깎아낼 때는 턱뼈를 깎아내고 마취가 좀 풀려 나오면서 아팠던 그 고통은 제가 뼈암 때문에 아팠던 고통보다는 좀 덜했어요. 하지만 뼈를 깎는 고통은 정말 아픕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길 바라고, 또 임플란트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주기적으로 임플란트를 하신 곳에 가서 이 점검을 받으셔야 된다고 해요. 뭐 낭설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염증도 잘 생기고요. 또 안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음식물도 잘 껴요. 그래서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가글이 필수고요. 그리고 한 번씩 점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저한테 한번 들어오시면 30분은 놀다 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도 드리고 시도 좀 많이 읽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참여율이 좀 낮네요. 오늘 불금이라서 그런가 봐. 그죠? 불금이죠. 오늘 같은 금요일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일은 또 주말이죠. 토요일. 내일 비가 온다 그래서 내일 계획은 지금 현재 세우고 있지 않아요. 내일 비가 오면은 방콕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남편과 함께 바닷가로 차를 몰고 나가서 차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어야 되나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시 읽어주는 여자 다시 살아난 네오입니다. 여러분들 댓글창에 글 좀 올려주세요. 제가 할 말이 떨어졌어요. 오늘 이혜인 수녀님의 행복의 얼굴이라는 시를 읽었었거든요. 이혜인 수녀님은 최일도 목사님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정말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 밥 퍼주는 사역을 그 최일도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그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 매일 밥을 해서 밥을 제공하는 밥퍼 공동체, 그거를 운영하신 최일도 목사님의 아내가 이혜인 수녀님, 이혜인 시인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아시는 상식을 제가 또 그냥 주저리 했네요. 어제도 이혜인 시인의 시를 읽어드렸는데 오늘도 이혜인 시인의 행복의 얼굴을 읽어드릴게요.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1000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셨어요? 저는 오늘 행복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편 암 치료를 돕고 있는 언니를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이제는 좀 곁에서 좀 떠나보낼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쿵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분이 뭐 상황이 악화가 됐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을 전이도 좀 되고 또 긴 시간 또 함께 이렇게 질병을 같이 나누고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제 좀 내려놓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도 한 달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가끔 보고 싶고 가끔 말을 걸고 싶은데 막상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리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가족들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족들은 얼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까. 제가 짧은 시간밖에 살 수 없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나 몰래 저 몰래 많이 울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하기도 해요. 지금 벌써 7년을 넘게 살고 있지만 제가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덤으로 사는 건데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저를 알지도 못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건강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저 자녀를 결혼시킬 때 떠나보내는 연습을 저도 했어요.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인격체로서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새로운 가정의 객체로 봐줘야 되는데 내 아들로만 보고 내 딸로만 보고 있다면 또 제가 자녀의 삶에 그들의 삶에 그 부부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또 그들에게 제가 또 제 영향력을 또 끼칠까봐 떠나보내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가는 아들의 손에 제가 편지를 쥐어줬어요.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를 가지고는 엄마는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너를 만났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다. 유난히 오뚝 솟은 코, 아빠를 닮은 그런 모습. 내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뭐 이렇게 쭉 내용을 쓰다가 하지만 이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남편이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이제 가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엄마는 오늘부터 너를 누구 씨로 내가 이제 오늘은 받아들인다. 오늘부터. 그래서 엄마는 너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지켜보고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주겠다. 그동안 엄마에게 해줬던 많은 이야기들, 많은 효도, 그리고 웃음들, 기쁨 줬던 이야기들,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추억 속에 다 가다 놓고 추억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엄마는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낼 것이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하고 아빠는 둘이서 아주 잘 살아갈 것이다. 내가 떠나간 자리는 우리 둘이서 잘 메꿔 가면서 잘 살아갈 것이니까 앞으로 너희들 걱정만 해라.
그리고 행복한 신혼여행 되길 바란다. 돌아와서 만나자. 사랑한다 아들.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이렇게 편지를 썼었어요. 근데 다녀와서 어떻다고 말은 안 하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오늘도 조금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어머니 어디세요? 물어봐요. 꼭 집이에요. 이랬더니 밖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든요. 비가 올 때 어머니 밖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참 착하죠. 우리 장남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고 있던 보험업을 제가 물려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고객이었던 고객을 이제는 우리 큰아들 장남이 자기 고객이 되었으니까 오늘 이제 컨설팅 하러 저녁에 만나러 간다고 지금 아까 갔어요. 조용히 손 모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오늘도 좋은 성과 올렸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해서 고객을 위해서 컨설팅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죠. 그 아이의 삶을 간섭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 되어지도록 뒤에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요즘은 결혼하면 한 침대에 6명이 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혼부부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장인 장모도 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있고 삶을 방해한다는 거죠. 계속 관여하고 내 딸이니까 이래야 돼, 내 아들이니까 이래야 돼, 이렇게 막 간섭하다 보니까 한 침대에 부부가 누워있는데 이게 6명이 누워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자녀를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한 거예요.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그 자녀의 주위를 맴돌다 보면 그 아이들이 나름대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올 때까지 좀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되는 거고요. 또 부모는 자녀를 독립해서 성장시켜 나가서 그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객체로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 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다 자녀들이 계실 거예요. 자녀들이 계시면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과감하게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시고 나면 많이 자유롭습니다. 저도 자유롭지만 그 자녀도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한 성인으로, 한 인격체로 발돋움하는 거죠. 뭐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나요? 부모의 역할? 아들?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아들만 셋인데 오늘 둘째가 수도권에 있어요. 수도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둘째가 친구랑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지금 차를 몰고 열심히 부산으로 내려오고 있답니다. 아까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반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국에 비가 와가지고 이 난리인데 무슨 운전을 하고 부산으로 온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운전 해갖고 내려갈게요. 문만 잠그지 말고 주무세요. 저희 늦게 도착하니까 밥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의젓하죠. 온대요. 온대서 기대돼요. 근데 시장도 봐놓지도 않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준비 안 해놨는데 내일 아침 진짜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인의 밥, 누룽지, 아침에 누룽지를 끓여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반찬도 간단하고 또 하기도 수월하니까. 그리고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그 아들과 아들 친구와 남편과 같이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또 놀다 오는 거죠. 계획이 하나 생겼네요.
저는 둘째가 쌍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큰일 했죠. 요즘에 아이들을 안 낳는데 저희는 아들이 셋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했죠. 그때는 아이들 셋 데리고 다니면 정말 버스 타면 택시 타지 왜 버스 탔냐고 막 눈을 흘기는 사람도 있었고요. 지하철 타면 아우 진짜 미개인이야 막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려왔었어요. 그때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때였거든요. 둘만 낳아도 되는데 셋까지 저는 원튼 원치 않았던 둘째가 쌍둥이이기 때문에 셋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 조금 그랬어요. 눈총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국가에 큰일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결혼하면 이제 또 예쁜 아이들을 또 낳겠죠. 그러면 또 그 자녀들도 국가에 또 큰일을 하는 거고.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려면 우리 젊은 분들 자녀들 많이 낳으세요. 저는 좀 훤칠하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보면 아이를 안 낳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유전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이를 안 낳으면 누가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아이 좀 낳으세요 이러면 빙긋 웃어요. 근데 정말 너무 멋진 선남 선녀들이 너무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국가도 생각하고 또 자기 닮은 예쁜 아이들 낳아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많이 낳아서 대한민국이 소멸하지 않도록 해보자고요. 제일 먼저 없어질 도시가 부산이라고 그러던데 왜 그런지 확실은 모르겠지만 그런 통계가 나왔대요. 제일 먼저 소멸할 도시가 대한민국 중에서는 부산이다. 지금은 생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 신발로 유명한 회사들도 많았고 의류 쪽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공장이나 이런 생산업체가 부산에는 많이 없고 소비도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젊은이들은 이제 생산적인 곳으로 직장이 있는 곳으로 다들 멀리 떠나죠. 부산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자동 소멸 1위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부산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데 아름다운 바다와 산과 정말 말 못할 해운대, 광안리, 송정 너무 좋은 곳이 많아요. 기장도 있고 또 부산은 회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회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대게도 되게 유명하고요. 부산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저희 집은 더 살기 좋아요. 저희 집은 바로 뒤가 산이에요. 바로 뒤가 산이라서 솔바람이 불어요. 소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솔바람이 솔솔 붑니다. 또 오늘은 비가 와서 제가 습기가 많아서 오늘은 문을 좀 닫아놓고 있는데 제습도 하고요. 제습하니까 엄청 나와요 물이. 아무래도 산과 가깝다 보니까 단점은 비가 올 때 습이 많다는 거. 예. 그렇지만 맑은 날이 더 많으니까 더 좋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맑은 날은 맑아서 좋고 솔바람이 있어서 좋고. 저희 마을에는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또 저희 마을에는 야구장도 있습니다. 사직 야구장이 있어서 야구를 할 때는 부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아마 사직동으로 다 몰려드는 것 같아요. 지하철도 빡빡하고 자가용도 엄청 많고 버스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야구가 끝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사직동이 왁자지껄했어요. 또 그리고 사직동이 전국으로 유명한 게 먹자골목이에요. 각 도시마다 먹자골목이 있는데 부산에도 먹자골목이 많이 있지만 사직동의 먹자골목은 돼지국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부산의 돼지국밥 하면 서울의 돼지국밥과 다르죠. 불을 껐어요. 남편이 불을 껐어요. 네. 이제 다시 불 켰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어둡죠. 불이 하나가 꺼졌어요. 참 알뜰한 사람입니다.
이제 남편이 갔으니까 이제 좀 더 진솔하게 제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저 남편이 많이 울었어요. 저 때문에. 자기 때문에 제가 아픈 것 같다고 굉장히 자아 비판을 많이 했대요. 근데 저희 남편 저에게 잘못한 거 별로 없거든요. 정말 친절한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제가 결혼해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서 자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픈 거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저하고 6살 차이가 나는데 오빠 같아요. 저희 오빠하고 나이가 또 동갑이거든요. 밀양손가 손순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밀양손 씨, 밀양박 씨, 같은 일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순해요. 굉장히 순하고, 굉장히 착해요. 너무 착해서 어떤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너무 착하니까 손해를 보잖아요. 너무 착하면.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렇게 맥없이 당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막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착한 남편이 좋아요. 저에게 막 힘든 말하고 막 이러면 저는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저에게 힘든 말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좀 처음에도 존댓말을 써줬어요. 처음부터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엄마, 뭐뭐 하세요? 라고 이렇게 항상 존댓말을 써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좀 너무 가깝지 않은, 정이 없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근데 그렇게 존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아이들도 지금도 존대해야 하는 말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아빠가 하는 말을 듣고 배웠는지 항상 존대해야 하는 말을 해요. 쌍둥이 키우면서 굉장히 힘들었죠. 제가 한 달을 잠을 못 잤어요. 한 달을. 쌍둥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가 깨가지고 울면 이렇게 우유를 먹여요. 우유를 먹이고 이제 잠이 들어서 살 내려놓고 제가 자리에 다시 싹 누우려 그러면 또 하나애가 깨서 울어요. 그럼 기저귀 갈아주고 또 우유를 먹여서 또 눕혀놓으면 또 하나가 또 깨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아기 낳고 한 달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극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데리고 자자. 데리고 자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한 번씩 아이를 바꿔서 이렇게 자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의 양기를 먹고 자녀가 밤에 엄마의 양기를 먹고 자란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녀에도 그 사랑을 줘야 되고 저 자녀에게도 그 사랑을 줘야 된다. 이래서 아이를 이제 일주일씩 교대로 데리고 자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어떤 때는 어머니가 외출하고 안 계시면 혼자서 쌍둥이로 업어야 되잖아요. 잠투정을 하면. 잠투정을 할 때 좀 울면 하나는 뒤로 업어요. 포대기를 해가지고 뒤로 업는데 아기띠를 가지고 또 하나를 앞으로 업어요. 그러면 뒤로 제치지도 못하고 앞으로 숙이지도 못하는 아주 어정쩡한 상태가 돼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누가 옆에만 있으면 아이 하나를 좀 이렇게 케어해달라고 맡길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남편은 또 가게에서 가게를 보고 있으니까 또 그 아이를 그 상태로 또 가게로 갈 수도 없잖아요.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그렇게 업고서 아이들을 케어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면서 부쩍 자라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지금도 저희 벽에는 어릴 적 아주 4살, 5살 때, 큰아이 6살, 7살 때 그때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물론
다 자란 성인의 모습의 가족 사진도 물론 있고요. 근데 지금도 그 아이들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생기죠. 자녀란 그런 것 같아요. 부모에게는 선물이고 부모에게는 커다란 기쁨이고 자녀로 인해서 걱정도 하지만 자녀로 인한 기쁨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가요? 혹시 사춘기 자녀 때문에 힘들어 하시진 않나요? 오늘도 여전히 저는 혼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은 제가 대화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자녀가 좋은 성품으로 자라주길, 사춘기를 잘 넘기기를 같이 손도 모으고 그리고 끝말잇기 하면 관계가 많이 좋아진다고 말씀도 드렸어요. 아, 그렇구나. 아, 네가 그렇단 말이구나 하는 끝말잇기가 물론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에도 그렇게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그 직장에서도 관계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요즘에는 컴퓨터하고 놀고 핸드폰하고 노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상대방의 감정에 동료해주는 방법이 끝말잇기예요. 감정 동요해주는 거. 끝말잇기는 아, 그렇구나, 당신이 피곤하단 말이군요. 아, 당신이 지금 아주 매우 바쁘다는 이야기군요. 그 사람의 상태를 공감해주면 관계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지금 7년차 항암을 하면서 독일 PM 사업가가 된 거는 제가 이 주스를 먹고 힘을 많이 얻었고 암도 많이 좋아졌고, 이게 뭐 암을 낫게 한다 뭐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이건 약도 아니고 뭐 퀼른 리스트에도 올라가 있는, 도핑 테스트에도 통과가 되어 있는 아주 무첨가 무스트레이트 스테로이드, 아이 참, 무스테로이드, 무방부제. 그 해마다 그 제출을 해요. 모든 그 PM 제품들을 그 제출을 해서 검증 기관에 의뢰를 해서 도핑 테스트까지 완전히 다 통과한 제품들이라서 GMP 마크까지 다 획득한, 그거는 매년마다 스위스에서 이 제품들을 도핑 테스트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 기관까지 모두 다 이렇게 승인을 얻어서 이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 또 완제품으로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제품이 인터넷상 거래만 아니라면 회사와 직거래를 하실 수 있다면 옳은 제품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 먹고 제가 몸이 잠을 좀 잘 못 자는 편이거든요. 통증이 많았을 때도 잠을 못 잤는데 이 제품을 저녁에 먹는 리스토레이트라는 제품을 먹고 저는 좀 숙면을 좀 취하고 있어요. 처음에 먹을 때는 뭐 밤에 두세 번씩 깨가지고 화장실을 갔어요. 제가 아무래도 그 방광이 좀 안 좋았나 봐요. 방광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랬는데 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 증상은 없어지고 이제 좀 조금씩 깊이 잠이 드는 게 한 두세 시간씩 더 깊이 잠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네. 바지가 신고는 좀 해야 되는데 될까 모르겠어요. 네, 어떤 소스니까요? 여기가 이렇게 됐어.
조금 기우면 되는데 표시가 좀 나도 될까요? 조금 표시 나면 괜찮아요. 음. 마이크 2개, 3개, 바지가 3개, 콩 5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돌아왔습니다. 아, 제 프로필에서 이 아이 보셨나요? 빨간 리본한 이 아이. 이거 제가 떴어요. 예쁘죠? 제 손녀 태어나면 애착인형으로 주려고. 손자가 될지 손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은 아직 계획이 없어요. 결혼 2년 차인데 제가 미리 손뜨개로 여러분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떠났고요. 이 친구는 빨간 리본 친구. 그리고 요즘 캐릭터 많잖아요. 이 아이는 피치입니다. 피치. 피치를 제가 떴어요. 제가 좀 손재주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방도 제가 완성한 걸 보여드렸고, 오늘은 제가 피치와 함께 네, 여러분 이야기를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을은 안 왔지만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윤동주님의 시를 한번 읊어드릴게요. 가을이 기대됩니다.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또 습하기도 하고 이제 뭐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제 완전한 여름이 된다 그러는데 물론 뭐 여름도 즐겨야 되겠지만 여름을 즐기면서 가을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윤동주.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 없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은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윤동주님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가을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제가 여러분과 한 1시간 정도만 소통하고 오늘은 좀 쉬려고 하거든요. 제가 7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은 피치와 함께 8시까지만 여러분과 소통하고 저는 오늘 하루를 마감할까 합니다.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어요. 15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주시네요. 저 게스트로 초대하지 마세요. 저 초대하면 이야기 다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좋은 소통도 하고, 그러고 친구도 되고 싶은데, 여러분들 저에게 친구 맺기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팀에도 팀 가입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또 오래도록 또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에게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친구 맺기 많이 해주세요. 친구 맺기 많이 해주시고, 제 팀 가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오늘 음악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네요. 오늘은 80km 열심히 달렸습니다. 아직 60이 안 됐는데, 오늘 하루가 또 훌쩍 가버렸어요. 오전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저는 6시 반에 일어났어요. 6시 반에 일어났는데 오전 시간을 그 아는 언니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날 7시가 됐고, 별로 준비도 없이 여러분과 그냥 소통하지만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들어와서 저와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제가 들려드리는 시도 또 들어주시고, 오늘은 윤동주 시인, 이혜인 시인, 그리고 나태주 시인, 이 세 분의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시는 어떻게 써가고 계시나요? 오늘은 누구에게 상처 준 일 없으신가요? 누구에게 기쁨을 주신 적은 있으신가요? 안 그러면 아니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셨나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저는 이런 긍정 마인드로 지금 7년차 암을 극복하고 있고요. 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야. 그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옆에 환우들이 계시다면 저를 좀 소개를 좀 시켜주세요. 제 라이브에 들어와서 같이 저와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좋은 소개꾼이 되어주세요. 피치 귀엽죠? 피치가 제품이 안겨서 자고 있어요. 저는 오늘도 여전히 이 제품을 먹었습니다. 이게 탑세이브라고 우울증에도 좋다 해가지고요. 대사를 아주 활발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저 같은 암환우들은 이걸 먹으면 조금 이게 명현 반응이 오긴 와요. 조금 아픈 곳이 좀 아프기도 하고, 좀 처음에는 조금 피로도 좀 오고 이러더니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한 달 2주 넘게 먹었으니까. 근데 조금 몸이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지고, 저는 어쨌든 이 독일 PM 제품을 가지고 굉장히 제 삶에 많은 활력을 얻었어요. 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다 이 이야기까지 했죠? 제가 이래요. 대사 관련. 암환우들은 대부분이 대사 관련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자가면역 결핍증에 걸리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보면 그 대사 과정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의 도움을 받으시면 여러분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시도 않으셨고, 오늘은 불금인 관계로 많은 분들이 놀러 나가신 관계로
오늘은 친구분들이 많이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다시 제가 화요일날 방송할 때 화요일날 8시에 7시 하니까 너무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8시로 다시 시간을 변경해야 되겠어요. 화요일날 8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들어오시면 족적을 좀 남겨주세요. 족적을 남겨주셔서 내가 들어왔다 나갑니다 라는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도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함께 이야기하는 게 되니까, 그러면 좋은 좋은 방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커뮤니티 방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잖아, 그죠? 여러분 다시 화요일날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평안하시고요. 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러분과 이 시간 좀 작별을 하고 화요일날 8시에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생기발랄하지 못해서 또 여러분에게 더 좋은 시를, 더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자, 오늘 저를 많이 찾아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